잠시 후 2019 봄학기 영웅아카데미 초등고학년 및 예비 중일 학부모 대상 브런치 세미나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장내에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정해진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2019 봄학기 영웅아카데미 초등고학년 및 예비 중일 학부모 대상 브런치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장내에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정해진 좌석에 착석하시어 세미나가 정해진 시간에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갖고 계신 휴대전화는 매너 모드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9 봄학기 영웅아카데미 특별학부모 세미나 제2부 초등 고학년 및 예비 중일 학부모 대상 브런치 세미나에 오신 학부모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은 주식회사 영웅교육 교육기획실장 세라킴 김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세미나 진행할 순서와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2019년 기준 초등 5학년 6학년, 즉 초등 고학년 학부모님과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을 타겟팅한 특별 세미나로서 현 시대가 요구하고 반영하고 있는 중고등 과정의 교육 정책과 이슈들, 그에 대한 주식회사 영웅교육 영웅아카데미의 갖고 있는 영어, 수학 대처 방안과 학습 계획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획, 제작,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우리 소중한 학생들의 학습 성장과 그에 대한 확실한 내신 결과는 물론 훌륭한 입시 결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입시 명문 송도 내신 절대 강자 영웅아카데미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규 수업과 특강 진행으로 인해서 참석이 어려우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금 현재 세미나 진행으로 각자 맡고 계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진 전원이 앞에 나와서 인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각자 서 계신 위치에서 학부모님들을 향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웅아카데미 선생님들께서는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웅 아카데미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열심과 진심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영웅교육 교사가 되겠습니다. Attention, wow. 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순서는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영어과의 강의가 있은 후 수학과의 강의, 바로 이어 주식회사 영웅교육을 총괄 운영하고 계신 부원장님의 짧은 감사 인사, 마지막으로 제가 영웅 특별상담기관에 대한 안내가 있은 후 종료가 되겠습니다. 세미나 중간에 불필요한 이동이나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로서 세미나 내용을 촬영하거나 전화통화하는 것은 타인의 세미나 강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을 후터뜨리거나 각 강연자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는 영어과의 발표고요. 이번 초등 고학년 및 예비 중일 특별 세미나의 영어과 발표는 저 교육기획 실장 세라킴이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저를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자 모드였고 이제부터는 강연자 모드로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운 표정을 보여주셔야 제가 강의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브런치 세미나에서 저희가 어머님들 좌석에다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 대용의 간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우시죠? 네, 굉장히 세련됐죠? 역시 영웅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강의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초등 5학년, 6학년 그리고 예비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반영이 되고 있고 흘러가고 있고 또한 그에 맞춰서 저희 영어교육은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제가 간결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강의를 연구하고 준비해서 기획을 딱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니 아무리 제가 정리를 해내도 1시간 반짜리인 거예요. 어머니들 한 3시간 정도 세미나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김준수 학부모님께 제가 떡이라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줄일 수는 없다. 대신에 말 속도를 좀 높여서 이왕이면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드리자 라고 정했는데 제 컨셉 괜찮으신가요? 혹시 지금 저의 말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로 가보도록 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쭉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다 이 시기에 와 있을 겁니다. 병 같지 않은 병. 그렇죠? 바로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지요. 아이들의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이쪽은 조금 느끼시는 것 같고 이쪽은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느끼고 계신가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뭐 신체적 변화? 말 안 듣는다.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 그림 하나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이 영화 아시죠? 인사이드 아웃. 모든 감정 표출이 굉장히 강해지고 예민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집에서 많이들 일어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갑자기 화가 나시는 표정들도 보이시는데요. 아이들의 표정과 이런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실지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 사춘기 시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습적인 플랜을 짜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 제 아이가 이번에 3학년이 올라가서요. 조금 1월생이다 보니까 빨리 성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빠른 이른 사춘기가 오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첫 대목에 바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뇌가 중요한 발달기를 통과하고 있대요. 이 책의 제목은 초등 4학년 아이의 사춘기에 대비하라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뇌의 발달을 보면 또 제가 공부했었던 언어적 발달에 있어서 뇌의 변화를 보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우뇌에서 좌뇌로 측면화가 일어납니다. 일명 brain lateralization. 감각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인 우뇌가 이성적이고 사실적이고 분석적이고 과목으로 치자면 수학과 과학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좌뇌가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학습적인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당연히 늘 강조됐던 거 아닌가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하고 습득해왔던 과정이 훨씬 더 강력했는데 훨씬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학습의 볼륨이 커진다는 거죠. 이 시기를 전문가들은 결정적 시기라고 해서 critical period, 일명 사춘기, puberty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면서 습득보다는
학습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 안에서 제가 좀 보자면 다 짚어드리기 시간이 아깝고 요 문구를 보면 확실히 이해되실 거예요. 습득이라고 하는 acquisition은요, activities in the language. 학습은 activities about the language. 느낌이 오시나요? 습득이 되던 것이 학습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기. 영어에 제가 집중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영어라는 언어가 체득되고 습득되기 위해서 놀이 위주로 편안한 환경에서 놀면서 노래 부르면서 몸의 어떤 근육을 중심으로 해서 습득해오던 것들이 학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이 어때야 되냐 이겁니다. 영어 학습이라고 제가 지금 한 10번을 강조를 했고 이 시기가 바로 critical period, 결정적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어 아카데미에서는 그래서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 어머님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할 것이냐. 오늘 이 세미나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 아카데미 얘기만 하면은 사실상 너무 학원 홍보만 되니까 저희가 오늘은 세련된 세미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제가 아까 사회 멘트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이 시대가 요구하고 반영하고 있는 교육 정책과 흐름을 좀 알아보자.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교과서가 개편이 됐고 평가 시스템이 바뀌고 그에 따른 교육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보고 계신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하면서 융합형 인재를 요구를 합니다. 융합이란 거는 다양한 분야를 엮어서 학습하고 표출해야 되는 겁니다. 교과목도 연계가 돼요. 사회와 과학을 한꺼번에, 수학과 과학을 연결해서. 또한 과정 중심의 평가, 즉 정성적 평가가 확산됩니다. 단순히 스코어, 점수로만 평가하고 그 기준을 갖고 아이를 결정을 내렸던 정량적 평가가 아닌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프로그레스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자유학년제라든지 수행평가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있고요. 문이과가 통합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이슈긴 하지만 실제로 문과다 이과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울러서 지도하고 배우고 평가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이 자기의 이야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입시의 학종, 그 메커니즘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비 중1 2025학년도 입시생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 와닿으시죠? 우리 아이는 이 입시생입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어머니께 의견을 여쭙거나 저도 강의에게 바쁜데 이런 거 시간 없습니다. 손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분포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냥 사복 입고 학교 다니던 초등학생이 중딩이 됐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교복을 입는구나 정도로? 생각보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은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상당히 어머님들께는 아주 예민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뭐 5, 6학년은 아직 1년 남았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초등학교 5, 6학년도 따닥 갑니다.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떤 플랜을 갖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냉철하게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보시자면 학업평가 당연히 갑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진로 탐구 갑니다. 중학교 1학년에 가서 자유학년들을 딱 만나면요. 진로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학교에 가서 상담하시는 순간부터 1학기부터 선생님이 진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실 겁니다. 진로가 거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 진로와 연결되기 위해서 진로 탐구를 시키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요구해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정성적 평가예요. 과정을 보더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과정을 가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 너는 표현을 할래. 영어면 영어로, 수학적인 거는 수학 배경으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요구가 되고 있고 많은 교과목을 1교시부터 8교시까지 7교시까지 공부만 하던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학년제라는 이름으로 지필평가를 없앴고 수행평가를 강조했고 아이들의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너의 진로를 탐구하고 그것을 표현해라. 그게 바로 자유학년제입니다. 자유학년제. 그 모든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거고요. 큰 틀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플로우인지 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단순 결과로 아, 너 이렇구나. 선생님은 이렇게 평가했어. 너가 100점 중에 99점이구나. 77점이구나. 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고 그것을 갖고 진학을 하는 겁니다. 입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확 도입이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에요. 자유학년제라는 것도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가 모델이었습니다. 영국의 gap year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많이들 이건 들어보셨을 텐데 고등학교 3년까지 끝나면 1년 동안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다고 그냥 노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어느 대학에 가고 어떤 거를 진로로 선택할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끔 하는 게 gap year예요. gap year. 말 그대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도 그렇고요. 덴마크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 교육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을 제가 배려해서 EBS 교육저널에서 했었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던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1학년 1학기부터 바로 하는 학교는 거의 드물었고요. 대부분은 1학년 2학기 혹은 2학년 1학기 때 한 학기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필평가를 전혀 안 봤어요. 더 쉽게 중간기말고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험 안 보니까 노는 거다.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른 것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수행평가죠. 근데 그것이 올해부터는 자유학년제라는 이름으로 1년 내내 합니다. 어머님들의 자녀,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올해 학교에 가면 1년 동안 자유학년제죠. 그러면 그동안 한 학기 하기 아쉬워. 한 학기만 더 해보자. 그게 바로 일반 학기 연계였고요. 일반 학기 연계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아예 1년 동안 자유학년제로 해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시인데요.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이런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학과목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밑에는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이렇게 자유학년제라는 것은 오후 활동에 자기가 자기 진로를 탐색하고 그거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액티비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표가 짜여집니다. 인디비주얼 액티비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룹입니다. 그 얘기도 제가 하겠지만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글씨를 보시라고 드린 거 아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자료는 어머님들께 작성하신 이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제 강의에 조금 더 보이스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시인데 영어 교과가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거와 관련된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이 됐는데요. 레슨 7과 9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영어 단어 심화 연구반에서는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영어 단어를 활용해서 시를 한 편 쓰라고 했고 그것을 visual storytelling을 하라고 했어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너가 한번 발표해봐라.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꿈 명함도 만들어봐라. 이렇게 뭔가 자기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 아까 보셨던 중학교 1학년의 평가과정 기억나시죠? 교과평가가 있었고 마지막에 표현력까지 연결되는 게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기록을 해야 되고 표현할 줄 아는 아이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도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만 모신 게 아니라 5, 6학년 어머님들도 모셨던 이유가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떤 평가가 있는지를 아셔야 5, 6학년이 의미 있게 시간이 보내지지 않을까라는 의도라는 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아이가 평가받은 어떤 예시까지 제가 여기다 띄워드렸어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평가를 한 거예요. 나만의 공부 일지에서 쭉 씁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걸 느꼈다. 이건 뭐냐면요. classmates의 evaluation이에요. 같이 학급에 있는 그 모든 발표하고 있는 나의 동료가 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해 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착착 쌓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어 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쓰라는 건 아니고 한국어로 쓴단 말이죠. 모국어를 이용해서 문장 하나하나를 창작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 시대를 자꾸 생각하면서 할수록 저는 국어 선생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국어 선생이 제일 비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예비 중요 공부학습법, 공부의 기술이라고 한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듣고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어머니께서 동의가 되시는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깊이 있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단순 암기는 안 돼요. 확실하게 그 배경을 이해하고 깊이 있게 연구해서 깊이 있게 내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끌어내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독서학습과 교과목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아주 제너럴한 얘기 같지만 이게 어머님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독서학습, 교과목 연결, 학과의 과목에서 나오는 모든 컨텐츠를 책과 연결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그래서 추천도서라든지 권장도서라는 것을 저희 같은 전문 기관에서 제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저희 영웅 아카데미의 중등부 수업은 영어 수학은 종합부로 운영이 되지만 국어와 과학 같은 경우에는 단과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등부처럼요. 영웅 아카데미 고등부처럼. 그래서 특히 그 국어 수업을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니까 권장도서 읽기 활동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독후감상문을 쓴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과목과 권장도서가 연결되는 모습을 제가 상당히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와 연관의 효율적인 독서를 통해서 같은 얘기긴 한데요.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토론의 근거를 찾는 습관. 토론의 근거. 그냥 막 던지는 거 안 됩니다. 논리 정연해야 돼요. 뇌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보아도 한 가족 구성원은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어떤 가족 구성원은 굉장히 이성적이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는 감정에 속할까요? 이성에 속할까요? 언제나 듣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언제나 감정적입니다. 저희 남편은 어떨까요? 어떻게 저희 집 다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과 이성의 어떤 그 교차로 인해서 아주 힘든 일과 행복한 일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실제로 감정적이거나 뭐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고 학술적인 것과 이런 자료들이 근거와 연결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성적인 게 유리하죠. 근데 그것이 갑자기 그냥 내가 이성적일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시절에 퓨버티 기간에 결정적 시기에 뇌의 발달도 가고 있듯이 목표를 정확하게 꽂고 그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을 느끼면서 발달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협동, 즉 모둠학습, 실험토의, 자기 생각의 논리적 표현과 발표에 꾸준한 연습을 해야 돼요. 함께 어우러지는 거, 나의 어떤 의견만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 여기서 그냥 제가 그냥 팩톡처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진짜 성격이 참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양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남의 이야기를 정말 잘 경청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저는 3, 4살부터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지요. 엄마 얘기, 아빠 얘기, 형 얘기, 누나 이야기, 뭐 언니 이야기, 오빠 이야기를 잘 듣는 아이는 3살, 4살 때부터 그 귀가 열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들의 자녀는 과연 그런 귀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네, 표정에서는 50대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학습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표현한다는 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표현이 안 돼요. 그렇다고 넌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표현하지 마! 이제는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끌어내줘야 하고 아이가 자꾸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액티비티가 나올 수 있도록 추가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정해진 인원이 물론 있고 그 안에서 그룹을 나누고 모둠을 딱 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조 편성이 자기 의견도 있고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그런 모든 찬스를 받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 더 아주 깊이 있게 관리받고 관심받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영어 아카데미는 그런 환경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클래스 안의 인원 편성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또한 선생님과 아이의 학습적인 성향을 분석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 교육기획실장이죠. 흔히들 얘기하는 어머니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훨씬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영어 아카데미의 콜입니다. 코디네이팅을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잘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시대를 반영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듭 강조하지만 표현을 위해서 제가 아무리 영어 선생이라고 해도 국어가 먼저 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어 영어 쓰기, 국어 영어 말하기의 기본기를 중1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에듀네티 클리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이거 꿀팁입니다. 꿀팁. 사실은 대부분 자유학년제 홈페이지라고 하시면은 꿈기 이런 걸로 많이들 아시는데, 이 홈페이지가 가장 정보가 다채롭고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학생평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쭉 해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사실은 교사분들,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업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있는 자료들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다운받으셔서 읽으려면 그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미나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영혼교육, 저 세라킴은 어머님들께 꼭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적으신 이메일에다가 제가 다음 주 초반에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박수가 나올 것 같았는데, 네. 좋으시죠? 이메일 퇴장하실 때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자료는 뭐가 있냐면 중등 수행평가 안내서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제공한 수행평가를 이렇게 준비한다. 영어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자유학년제 영어수 평가 자료들,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했는지를 이 자료만 딱 5개만 한글 파일로 보시면 이해가 쫙 되실 겁니다. 상당히 정리를 제가 깔끔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유학년제 안내서와 그리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거는 사실상 학교에서 배부가 다 되거든요. 가이드북으로. 근데 어머님들께 그래도 미리 PDF 파일로 제가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아까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했니라는 표정으로 계신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영웅 영어과에서 갖고 있는, 또한 하고 있는, 또한 송도에서 10년째, 올해로 딱 10년입니다. 영웅 영어과의 학습 방향을 제가 좀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주변에 학원이 많다 보니 어떤 기준으로 학원을 선택하고 보내야 할지가 상당히 어려우시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웅 아카데미를 선택해주신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하고, 오늘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고 같이 해주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무조건 영웅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영웅이 좋다가 아니에요. 과연 저 방법이 옳은가, 그리고 그 방법이 내 아이에게 맞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영혼교육 소속 직원이지만 저도 어머님들과 똑같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가 되면서 제가 강의의 어떤 패턴과 내용을 진행하는 방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얼굴에도 쓰여있지 않습니까? 눈 크죠? 부리부리하죠? 반짝반짝하죠? 실제 상당히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는데 저의 강의력은 제 아들들의 출산 전과 후로 나뉘어요. 어머님들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꼭 갖고 있는 교육적 모토는 절대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교육적 사기를 치지 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웅 영어과에서 첫 번째 Grammar and Writing을 묶어서 지도를 합니다. 문법이라 함은 말 그대로 영어의 어떤 틀이에요, 틀. 문장을 구성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냥 단순히 문법적인 용어라든지 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문법적인 지식을 나한테 넣어서 쏟아내서 라이팅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5개 문장 중에 틀린 문장 골라. 테스트 테이킹 스킬스도 물론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단순히 문제풀이에만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정확도, accuracy, 영어의 정확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문법적인 개념과 지식과 배경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특징이에요. 문법과 쓰기를 연결한다는 거. 두 번째는 reading comprehension이에요.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comprehension skill. 독해를 합니다. 막 끊어가면서 읽어요. 여기에 요지가 이거구나. 여기서 이런 것들이 추론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남이 써놓은 거를 분석하면서 정확하게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해서 내 생각을 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의 독해 수업은 그래서 단순히 문제 풀이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학습의 목표를 두고 갑니다. 글을 읽고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그것이 제가 이어서 얘기하지만 디베이트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리스닝과 스피킹을 묶습니다. 이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듣고 말하는 훈련, in, out, 인풋 기능과 아웃풋 기능의 원활한 어떤 액티비티를 위해서 원어민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시고, 또한 원어민 선생님들께서도 본인의 정확한 육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말을 하시면서 수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ssay and presentation. 라이팅과 연결이 되고요. 리딩과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쓴 글을 발표까지, 남이 써놓은 글을 읽고 내가 느끼는 거를 발표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초등 고학년 때 저희가 아이들에게 영어의 어떤 기본기 플러스 자기의 표현력을 길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지필평가가 없는 자유학년제를 겪고 있는 현재 예비 중1, 올해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1년 동안 이 내용들을 쭉 같이 진행을 하되, Grammar and Writing, Reading Comprehension은 내신과 수능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Listening, Speaking, Essay and Presentation은 수행평가 대비와 서술형 대비에 완벽하게 가겠다라는 게 저희의 약속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은 조금 더 아카데믹하고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교재는 이런 것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냥 가겠다가 아니라 어떤 교재들을 쓰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Grammar and Writing,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Listening and Speaking, Essay and Presentation.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머님들과 대면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려야 하므로 간단하게 영역별 교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는 넘어가지만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Grammar and Writing에 수업할 때 쓰는 저희의 어떤 워크시트인데요. 영어 아카데미 영어과에 2년째 재원 중입니다. 사실 2년이 아직 안 됐어요. 송명초의 5학년 학생 유민땡 학생입니다.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제가 알긴 하는데 어머니가 essay writing, 자기의 글을 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으로 선생님의 평가가 이어지고 선생님의 코멘트가 기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에 모아지죠. 틀린 부분은 정확하게 빨간색 펜으로 첨삭을 하고 리라이트를 하게끔 합니다. 또한 이 글도 한번 보세요. 주제가 주어지고요. 그거 관련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씁니다. 이 아이는 역시 2년째 재원 중이고 현재 해성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수행평가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저렇게까지는 힘들 텐데요.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그래서 저희 같은 교육 전문기관이 훈련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훈련. 학교에서 해줄 수 없는 깊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정성적인 훈련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또한 영웅고사라고도 하고요. 저희 영어과에서는 영웅 Achievement Test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1년 동안 지필평가가 없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시험만 나면 뜨악 할 수 있어요. OMR 카드 마킹 구멍을 뚫는 아이도 봤습니다. 본인이 무슨 채점표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마킹하는 연습까지 저희는 아이들에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혹은 길게는 2달 정도까지, 왜냐면 교재 진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영역별로 묶어서 담임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문제를 갖고 저희는 이 문제를 어디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 영어 아카데미의 모든 영어과 교직원들이 직접 출제를 합니다. 배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영웅고사, 먼슬리 테스트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시험 스킬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요거 하나 총 3개인데요. 송도의 신땡중학교에 작년에 나온 서술형 기출이고요. 해땡중학교의 서술형 기출, 예땡중학교의 역시 서술형 기출입니다.
요것만 한번 볼까요? 그것은 한 송이의 장미와 함께 살았던 한 어린 왕자에 관한 것이었다. 를 총 11단어로 관계대명사 little it을 사용해서 쓰시오. 어떠신가요? 좀 전까지 표정 정말 제가 예쁘죠? 했는데 갑자기 되게 그늘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6단어로 쓰세요. 이렇게. 조건형 서술입니다. 조건형 서술. 단순히 문법 지식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어를 잘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다시 강조하지만 전문가에 의한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희의 슬로건, 저희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영어 아카데미 앞에 항상 붙는 거? 요거 아시면 제가 진짜 선물 드리고 싶은데 뭘까요? 내신 최강자. 와 정말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뭘 절대로 강자가 내신 절대 강자 좋습니다. 저희는 입시 명문 송도 내신 절대 강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입시 명문 송도 내신 절대 강자. 왜요? 수년간의 단연간에 축적된 학교의 방대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저희의 1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곳은 웰카운티 단지 안에 있죠. 에머스 프라자 4층에 있는 저희 1캠퍼스는 해송 초중고 학교와 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원하는 순간부터 그 학교의 모든 히스토리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일까요? 방대한 데이터와 철저한 분석력, 강의력으로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아이들이 입시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는 예비 중3부터 제대로 된 입시의 어떤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님들께서도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궁서체로 썼어요. 정말 진지한 거예요, 저. 궁서체 발언입니다. 성적 파악 저희만 하면 될까요?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 원인이 뭔지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 같이 해야 아이의 진로가 스케치가 됩니다. 과목별 수행평가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메일로 드리겠다라는 그 자료 안에 보면 영어의 수행평가에 대한 흐름은 보이실 건데 내 아이가 진학하는 학교의 수행평가를 보셔야 되지 경기도 교육청과 보고 계시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기서 두 번째 꿀팁이 갑니다.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교육부 홈페이지는 적어도 한 번쯤 다 들어가 보셨죠? 네, 좋습니다.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고 그리고 제발 팝업은 차단하시지 않으셔야 해요. 팝업에 상당히 최근 뉴스가 많이 뜨거든요. 해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라고 있어요. schoolinfo.go.kr 이런 건 좀 이렇게 찰칵 찍으세요. 핸드폰을. 제가 아까는 엄하게 금지하지만 제가 여기서 잠깐 허용해드릴게요. 찰칵 찍어 놓으세요. 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은 두 번째 공시정보라는 게 있고요. 네. 저도 같이, 네. 학교 이름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그 학교에 급식은 뭐 먹는지, 교직원은 몇 명 있는지, 남녀 비율은 몇 명인지, 학교 폭력은 작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적 분포가 나와서 표준 편차까지 비교가 되다 보니 그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학교 알림이 사이트. 거기 안에 수행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꿀팁이죠. 좋아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교내 경시대회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생활기록부에 내용들이 들어가기에 유리하겠죠. 또한 요거는요, 그냥 팁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좋은데 1학기 상담보다는 2학기 상담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1학기 때는 선생님하고 어머님들이 그냥 대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됐고 얘가 무슨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왔고 얘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가고 있는지를 아신 상태에서 2학기 상담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내후년 2월 2025학년도 입시생인 어머님들의 자녀 기준 중1 내후년 2월쯤에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어머님들의 자녀의 생기부를 진단 받으셔야 합니다. 진단 받으셔야 돼요. 과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괜찮은가? 이것이 진학 목표와 연결이 되고 구체적으로 잘 짜여진 건가? 저희 영혼교육이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외롭게 고독하게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아이의 어떤 미래를 같이 스케치하시고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주요 과목이라고 요즘에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하지만 그래도 주요 과목이라고 느껴지시니까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진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함께 전문가와 함께 같이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과의 자유학년제 플랜 B, C도 아닌 A입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가 마쳐질 텐데 저희가 그래서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보낼 거고 현재 또한 초등 5학년, 6학년 아이들도 이 자유학년제를 타겟팅을 해서 커리큘럼과 모든 매니징이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각 영역별 전문 강사진을 배치하겠습니다. 반마다 담임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임교사가 모든 영역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어민 교사와의 협업 그리고 영역별 전문교사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송도 내신 절대 강자 입시 명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갖고 있는 모든 그 방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그 학교에 맞춤형 내신 대비를 시키겠습니다. 중1 동안에는 2학년을 타겟으로 해서 아이들의 시험 스킬 대비시키겠습니다. 수행평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철저한 시험 대비 과정을 유지하면서 영혼고사 역시 말씀드렸듯이 시험 스킬 놓치지 않겠다는 거고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는 서술형을 대비하겠습니다. 입시학원인데 원어민 강사 수업이 투입되는 학원은 거의 없습니다. 영어이니까 하는 겁니다. 영어이니까. 그리고 학교가 배정이 되고 나면 그 학교별 수행평가 내용과 일정을 정리해서 공유하고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상당히 많지만 어머님들께 즐겁게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웃고 유머까지 섞어가면서 강의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제 속사람은요. 어머님들의 자녀가 고학년이 되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비주얼적으로만 물리적인 어떤 모습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속사람도 발전하고 있고 크고 있다는 걸 어머님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특히 학습적인 부분 이제는 습득이 아니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훈련 과정은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또한 진정성 있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영어 아카데미는 어머님들이 거주하시는 그냥 인근 지역에 있는 그냥 한 학원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영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고 그 회사가 영어 아카데미라는 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1캠퍼스, 2캠퍼스, 3캠퍼스 그리고 어머님들이 요즘에 자주 가시는 곳 중에 하나인 오네스타몰, 현대아울렛 옆 건물에 저희의 입시 컨설팅 연구소 베리타스 에듀랩이 있습니다. 영어 아카데미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요. 거기서 입시 컨설팅과 접목해서 프리미엄 존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중등부부터 가능합니다. 소수정예로 맥시멈 인원이 4명 태블릿을 바탕으로 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업이 고등학교에 진학이 되면서는 입시 컨설팅과 연결이 되면서 아이들의 어떤 진학에 대한 스케치가 아닌 구체적인 결과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강사진들의 모습인데요.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은 이 사진이네요. 저희 종무식 때 찍은 단체 사진인데요. 40여 명의 강사진들이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각 과목의 전문가들로 편성이 되어져 있고 초등 저학년 때는 바이링구얼 선생님들께서 전체 영어로 수업을 노출시키면서 어학원의 랭귀지 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고학년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부터는 영어 아카데미 입시 라인업의 스타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등과정 그리고 고등과정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영어 아카데미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머님들이 병원만 하셔도 분명히 서울대 의대에 나온 동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물론 있지만 조금 더 심각하고 조금 더 잘 치료받고 싶을 때는 종합병원을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설 아니겠습니까? 규모 아니겠습니까? 바로 시스템이죠. 저희는 종합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시스템 차원이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마음만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시스템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 모든 마음과 시스템을 잘 갖춘 저희 영혼교육에 아이들을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사회자 모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영어아카데미 초등 고학년과 중등부 수학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수학과 발표는 현재 주식회사 영혼교육 수학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영어아카데미 제1캠퍼스 교무실장으로 겸임 중이신 김성구 수강교 닥터 쿡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시 명문 손도 내신 절대 강자 영어아카데미의 수학과를 책임지고 있는 수학과 과장 김성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뜨거우시죠? 예, 입시 바뀌고 나서 수학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으시고 궁금한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이제 딸아이가 있는데요. 되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입시를 지금 15년째 고등부 강사 일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님들과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부모님들한테 무엇을 제일 먼저 말씀드릴까를 생각을 하다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문제는 현재 고등학교 수학 문제들입니다. 네. 한번 느낌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죠? 5, 6학년 중학교 1학년 2, 3년 금방 갑니다. 네. 실제 아이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느낌 한번 봐주세요. 방문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고요. 네. 이건 신성고의 기본 문제 정도 돼요. 5점짜리면 뭐 기본 문제 되고요. 이제 이거는 2019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같으세요? 네, 지금 이게 대체 원하는 게 뭐지? 구하는 게 뭐지? 조건은 뭐지? 어떻게 풀라는 거야? 지금 앞에서 김보험 실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과정 중심, 표현력, 독해력 이런 것들이 서술형 문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현재 수학의 트렌드입니다. 지금 있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자녀분들이 수학 교육을 하고 선행을 하고 진도를 하고 현행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를 가는 건데요. 그 중에 특히 요즘 교육과정인 자유, 학년, 재능 이 플로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뉴스 자료입니다. 신문 자료입니다. 서울 중고시험 답답한 객관식 절반 이하로. 그럼 나머지 뭐가 될까요? 서술형이겠죠. 자, 서울중학교 최소 한 과목 내년부터 객관시험 안 본다. 이게 18년 12월 13일 자료거든요. 실제 포스코고등학교는 수학 문제 객관식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서술형입니다. 자, 중고 서술형 평가, 수행평가 50% 학교 아까 말씀하셨죠. 자유학년제 전부 다 수행평가 본다고. 지필고사 없다고요.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지금 5, 6학년 학부모님들 오셨으니까요. 보시면요. 참여, 선택 활동 및 협력적 프로젝트 활동 전면 도입입니다. 국어,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학도 전부 다 프로젝트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관식 문제 폐지가 되고요. 수행평가 확대되고 있고 서술형, 논술형 비중이 올라가고 있죠. 즉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쓰는 거, 말하는 거 그것이 지금 현재 수학의 플로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쓰는 것도 그냥 써서는 안 돼요. 모범 답안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랑 다르죠. 네. 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원리를 토대로 개념을 잡았고 그 개념을 토대로 공식을 외웠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원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원리를 토대로 개념을 잡아요. 그 개념을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공식이 나올까? 여기서 뭐가 파생되는데 토론을 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즉 수학이요. 토론과 탐구서 비중이 확대가 됐어요. 이건 자유학년제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초등학교 저학년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보다 과정 중시, 아까 계속 과정 중시, 자유학년제였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서부터 과정 중시로 수학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술형 평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서수형 평가를 자꾸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금 서수형 평가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일단 기본적으로 교재 구성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5학년, 고학년 같은 경우에 수학은 연산이 일단 기본이죠. 철저한 연산을 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는 철저하게 서수형 대비 자료가 들어가고 단계별로, 수준별로 학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 디딤돌서부터 최상위까지. 중학교는 개념서와 유형서와 심화서를 단계적으로 밟고 나가면서 선행을 들어가고요. 개념원에서부터 1분까지 저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들 중에서 한 번 더 짚고 싶은 건 이제 문의 길이라는 서술형 교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대치동에서 특강까지 하고 있는 지금 초등부 서술형 교재인데요. 아까 고등학교 문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보여드릴 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 그 고등학교 추가편을 볼 수 있죠. 처음에 쓰는 게 뭐냐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수학문제 봤을 때 문장제이기 때문에 야 구하는 게 뭐야? 그 다음은 주어진 조건이 뭔데? 수학은 조건의 문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넌 어떤 전략을 세울 거니? 그리고 한번 써봐. 이런 수업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숫자가 많은 거야? 글자가 많은 거야? 글자 훨씬 더 많죠. 이 수업을 토대로 학생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분석을 하고 조건을 세운 다음에 문장 풀면 되느냐? 아쉽게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발표인데요. 실제 4학년, 지금 요번에 올라간 친구가 쓰는 겁니다. 문장대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야? 케이크와 과자가 네 번째를 동시에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주어진 조건은 케이크가 36분마다 완성되는 것이고 과자 한 상자가 27분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해결 전략이랑 풀이는 어떻게 쓸 건데? 케이크와 과자가 네 번째를 동시에 만들어지는 시각은 5시간 24분이므로 이것을 자, 지금 보신 건 저희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의 발표 수업입니다. 지금 서술형 평가 교재 수업과 발표 수업을 작년 수업부터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은 몇몇 자제분들이 지금 서술형 교재를 쓰고 있을 것이고 몇몇 자제분들이 동영상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일부 학부모님들 그게 아직 안 되실 거고요. 이유는 저희 쪽도 자유학문제부터 스타트를 해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것들의 흐름을 감소 준비하고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1월 달에 들어온 학생 결과지입니다. 입학 테스트 서술문풀이 처음에 보이세요? 논리적으로 서술 부족하거나 계산 실수해서 틀리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포기한 문제들인데요. 이렇게 서술형 수업을 하고 발표 수업을 하다 보니까 3개월 뒤에 과정이에요.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하는 힘, 표현하는 힘, 처음에 아이들 발표 수업했을 때 되게 두려워했어요. 부끄러워하고. 서술형 쓰는 거 처음에 선생님들 계속 옆에서 이 서술형 수업이 힘든 게 뭐냐면요. 붙어서 계속 얘기해야 돼요. 뭐 어떻게 생각해? 조건이 어떻게 돼? 원하는 게 뭘까?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그 학습이 1년간 그 결과치가 나왔고 따라서 올 3월서부터는 5, 6학년 대상으로 중4입학 이상 전면 서술형 평가와 이제 모든 중4입학 학부모님들은 전부 다 토론 수업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야 갑자기 왜 수학하면서 서술형하고 왜 5, 6학년 발표를 자꾸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도락을 바쁜데 작년 1학년 2학기 해송중학교 수행평가예요. 아까 김보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지표과서가 없어요. 전부 다 수학 수행평가 강조돼요. 근데 이게 자유학년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초등학교 저학년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수행평가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발표 수업. 발표 전부 다 발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준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과연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까 평가 항목도 자기평가가 있었고 동료평가가 있었죠? 그게 이거예요. 자기평가, 모든평가, 형성평가, 동료평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토대로 이 모든 것이 생기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발표에서 끝나느냐? 왜 발표에서 끝나는데 문장제, 서술형 왜 할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아까 고등학교 첫 번째 되게 문제, 저게 뭐야? 되게 뭔 얘기인데 생각하셨잖아요.
이게 중학교 1학년 수행평가 문제예요. 숫자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지금 38번 써있거든요. 이거 50번까지 갖고 와야지. 선생님 이거 수행평가 시험본대요. 50문제 갖고 와요. 후에 나오는 거예요. 숫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 선생님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타이핑 치세요. 다 타이핑 쳐서 첨삭 집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전에 저희 때처럼 공식 외워서 문제 나면 적그래서 빨리 풀어야지, 빨리 풀어야지 이런 세대가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서부터 플로어를 쭉 가서 문제 하나하나다 원하는 게 뭐야? 주요 조건 뭔데? 그냥 어떻게 풀어? 말해봐 한번. 설명해줘. 이게 지금의 수학의 플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냥 정말 암기식 연산 공식 이런 세대가 아닌 거죠. 이제는 문제를 보고 생각하고 탐구해서 알아본 다음에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구성해서 말하고 표현하는 세대가 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수학 교육과정이라서 꼭 초등학교 저학년서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3학년, 4학년까지는 아직 좀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5, 6학년 친구서부터는 문장제 수업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발표도 좀 가능하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서술형 발표만 하느냐? 그럴 수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진도라는 게 있고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객관적 데이터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어아카데미는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시험보다 더 객관적인 지표는 없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따라오고 있는지 안 따라오는지. 그래서 매주 시험을 보는데요. 첫 주에 주간 테스트 보고요. 2주 차에는 서술형 평가를 보는 반도 있고요. 선행 평가 보는 반도 있고요. 교재 오답 평가 보는 반도 있습니다. 캠퍼스별로 레벨별로 약간 다른 2주차 수업이 있고요. 3주 차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학년 단위가 월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전체 성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월말고사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서술화해서 서술형 평가로 한 번 더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저희 영어아카데미 초등부, 중등부고에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저희 월말평가 보면 학생 성적과 전체 평균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그냥 아이가 뭐 실수 틀렸어요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수학은.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틀린 것도 전부 다 서술형으로 표현해봐. 이거 왜 틀렸어? 어떻게 말할 건데? 에 대한 플로어를 다 얘기해야 돼요. 저희 영웅 몇 학년부터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 3학년서부터 있습니다. 그 감성적이신 김보험 실장님 아들분도 제가 문해교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장이 맡길 정도면 저희 선생님도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플로우에서 유독 한 학년만 다르죠. 아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저희 수학 시험 보고 있습니다. 1학년 자유학년제 때.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보시면 중학교 1학년에 2학년 1학기 과정을 써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선행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시험을 안 보다가 중학교 1학기 시험을 안 봐버리면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첫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 영문평가를 제작하고 아까 영어도 말씀하셨지만 OMR 자료 만듭니다. OMR 카드까지 전부 다.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 수학과는요. 여기 보시죠. 2학년, 3학년 모든 학교의 모의고사를 학년별로 만듭니다. 신정중, 박문중, 예성중, 신성중, 해성중까지 단연간 축적된 모든 데이터를 토대로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학교별로 모의고사를 만들어요. 그런데요. 학교마다 객관식 문항수 다르고요. 서술형 문항수 다르고요. 배점식도 다릅니다. 이거를 다 학교별로 만듭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축적된 자료들을 해당 갖고 자유학년제 시험제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저희 적중률 장난 아닙니다. 이게 신성중 자료보다 작년 거 다 똑같은 문제예요. 해성중 자료거든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야 그러면은 서술형은요? 서술형 저희 강조하고 있잖아요. 서술형 평가 이게 학교 시험도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는 모든 서술형 평가의 채점 기준표를 갖고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분 점수 2점, 1점, 2점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아까 뉴스기사 설명해 드렸었죠. 모범 답안에 맞게끔 그렇게 좀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싶은 게 저희 교재 검수인데요. 그렇게 되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교재 검수를 한다고 하면 모든 학원 다 교재 검수하는데 교재 검수가 뭐가 대단해 라고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학생들 와서 교재 좀 갖고 와봐 신입생 아이들 하면 답만 써있거나요. 듬성듬성 되어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장 안 좋은 게 수학의 근간이 기초잖아요. 기본적 교재가 완벽하지 않았으면 그 해당 과정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데 하나가 돼야 그 다음에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철저합니다. 보시면 전부 다 첨삭 들어가고요. 한 단원 끝나면 사인되고 있고요. 다영 선생 끝나려면 책 끝나면 팀장님들이 검수 완료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 더 봅니다. 이유는 지금 수학의 플로우가 과정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체크 한 번 더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이 끝나지 않는다면 성적도 잘 안 나올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영어 아카데미 교재 검수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기적 테스트, 객관적 데이터를 통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시험에 대한 플로우를 포트폴리오 발송을 하고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상담 진행하고 있고 월말 상담 때 그 모든 과정에 관해서 학부모가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 전체 저희 수학 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술형 강조와 주기적 테스트와 철저한 교재 검수까지 지금 저희는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나요? 좀 힘드시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행인데요. 선행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선행학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일부라고 말씀하시고요. 선행학습에 대해서 말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 선행학습이라는 용어를 원래 쓰면 안 되죠.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선행학습은 필요합니다. 선행학습 확실히 필요한데요. 지금 신문 기사를 보면 진도 경쟁 실력을 이어지지 않는다, 선행학습 무너진다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학교 6학년 애가 기백을 하는데 우와 우리 애는 언제? 이랬는데 지금은 기백을 하는데 걔가 이해한대? 걔가 저보고 따라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 즉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이의 선행이 결국 엄마의 자랑거리였어요. 우리 이 정도 나가. 근데 지금은 야 우리한테 맞는 선행 어디까지 하면 돼? 저도 이제 이번 세미나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그거더라고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면 영재학교랑 과고랑 의찬교를 진학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과고랑 의찬 이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입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미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2학년 기념 수1을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3년 학교 2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반드시 선행해야 됩니다. 실제 저희 지금 과거 특반 애들도 수원수까지 전부 다 4바퀴 다 끝내고 지금 이번에 대입 들어갔거든요. 중3 예비 중3 애들도 수상 수학 4바퀴 돌고 지금 중3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물론 그 중에서 일반고 가는 학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상위권 지방 학생들하고 선행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위권 나가야 되는데요. 묻지마. 네. 나가야 되는데 묻지마 선행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남들 다 하니까 내 애한테 해야지. 절대 안 돼. 혹시 수학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분들은 팟캐스트라던가 영상을 많이 보시면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아재방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재방 중3학교 학생들이 묻지마 선행을 할 경우 즉 말도 안 되는 지도 쭉 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행 수업 시간 때 아는 느낌 아니까 나 저거 아는데 여기 앉아있는 거려고 아 다 알아 아씨 저거 빠질 거야 뭐 그럼 어떻게 해요? 재미없어. 이미 진도 뺐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뭐예요? 방심합니다. 방심 어딨어요? 그러니까 7, 8점 아이들 그냥 대충 나 좀 했어? 이런 아이들 확인했으면 제대로 안 된 학생들 전부 다 아는 느낌 아니까 선생님 저거 별로야 그러다가 다 틀려요. 그래서 얘기하겠죠. 실수했어. 야 너 이거 선행 했는데 왜? 엄마는 다 아는 거 실수해. 실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특반아이들 같은 경우 현행은 전부 다 100점이에요. 90점 있는 것도 없어요. 100점 된 아이들. 철저하게. 그 다음에 두포시. 중하위권 친구들. 야, 너 현행이 안 되니까 선행 먼저 빼자. 너 이거 너무 늦게 배워서 그래. 그러니까 먼저 배워놓으면 될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현행이 안 되는 아이들, 더하기 빼기 안 되는데 부평이라는 게 어떻게 푸실 거예요? 아이들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엄마 나 문제 풀기 너무 무서워. 그 시작을 했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현행도 아니고 선행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 엄마가 얘기하겠지. 야, 저기 2시간밖에 안 해서 그래. 지금 6시간 해준대. 저기 가보자. 지금 10시간이야. 하고 옮겨. 근데 시간이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내가 수학에 그만큼 투자하면 나머지 과목 자금도 어떻게 돼? 희소효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한테 그 맞는 선행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까 김보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도 우리 아이의 상태를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강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죠. 객관적 지표를 갖고 얘기해야죠. 현행의 성적이 어떤지, 선행의 성적이 어떤지. 따라서 선행 학생 되려면 현행 학생 일단 탄탄해야 돼요. 현행. 그래서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심화 문제예요. 100점, 90점은 심화 문제 결정되는 것이 기본 문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심화 학습을 토대로 좀 현행이 다 100점이야. 심화 더 살 것도 없어. 그럼 걔들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누구나 당연히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행과 심화의 학습도가 80% 이상은 나와야지. 그럼 그 나온 학습도를 뭐로 보고? 테스트 결과를 보고 말씀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저희 지금 영웅 아카데미는요. 초등학교 4개 반, 중학교 반 7개 반 운영되고 있거든요. 중3 같은 경우 현재 9개 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컬에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특반 컬입니다. 지금 요게 6학년 2학기 께 2바퀴 돌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술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개념서 4개월 정도 들어가고요. 유형서 3개월, 심화서 3개월 들어가요. 그 궁금하신 분들이 왜 1학년 1학기가 들어가고 2학년 1학기가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데요. 1학년 1학기랑 2학년 1학기 이어집니다. 배수 파트로. 그래서 끝내고 나서 4개월간 개념서 들어가고 유형서 3개월, 심화서 3개월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확실히 개념서부터 유형 심화까지 밟으면서 갑니다. 계속 시험 보면서 계속 또 뭐 하면서 교재 관리하면서 단단히 밟고 갑니다. 그럼 얘네들 6학년 돼버리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3바퀴 돌았죠? 그럼 이제 1학년 2학기 거 기하 파트 1회독 하시면서 이제 2학년 2학기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4개월, 3개월, 3개월 플로우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고등수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유학년제 시험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 보고 2학년 1학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학년 1학기가 대수파트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학기 때에는 1학년 1학기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치시작합니다. 그다음 2학기 때 2학년 1학기 거 2학년 1학기 중간기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현실인 거죠, 실제. 그래서 특반 같은 경우는 기본 2년 선행을 들고 있고요. 지금 유형반입니다. 유형반 좀 다르죠? 느낌이 좀 어떠세요? 좀 많죠? 유형반 친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5학년 1학기 2독 연산서 서술형 교재. 연산을 일단 초등학교 때는 확실히 잡아놔야 돼요. 기본반 같은 경우는. 또한 5학년 2학기 1독 2독의 연산서, 그 다음에 서술형 교재, 연산서, 서술형 교재. 그래서 1년 선행 정도 커리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6학년 때 9월까지 6학년 교재를 1독, 2독, 연산서, 원리까지, 서술형 교재까지 끝내놓고 이사부터 다시 중학교 1학년 거 4개월 개념평가, 그다음에 유형서, 심화서를 같이 동시에 돌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반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1년 선행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때는 1학기 때 영웅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년 1학기 거 보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8월달 되면은 2학년 1학기가 3도에 끝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2학기 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서 저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궁금해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애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개념반에 들어가고 유형반에 들어갔을 텐데 레벨 업다운 어떻게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학생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영어 아카데미가 선행이 느린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지만 철저하게 그 학생에 대한 수준을 무조건 분석을 해야 돼요. 따라서 무조건 테스트입니다. 객관적 지표가 있어야 돼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월말고사라든가 주간평가라든가 했을 때 그것이 우수한지, 또한 현재 교재가 완벽한지, 또한 학습 태도가 좋은지. 머리만 믿고 숙제 안 해갖고 오거나 지각해서 하는 애들은요, 금방 올라가면 반이 깨져요. 죄송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철저하게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담임선생님하고 팀장님하고 의견 조율하시고 2차 학부모님한테 의견 여쭤보고 3차 이제 그 친구의 스케줄까지 결정해서 반을 올리고 내립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특반에 있던 아이들도요, 위로 내려갈 수 있어요. 안 되면 저희는 내려보내요. 그럼 뭐 태어나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특반 나머지 애들 때문에 좀 냉정합니다, 수학과는. 그렇다면 어머니도 물어보세요. 그럼 진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그 진도 안 맞는데 아이가 우수하다? 그럼 클리닉을 하거나 보충 수업을 토대로 이동과에 맞게끔 진행합니다. 저희 영웅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확인이에요. 엄마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 얘가 틀려서 실수해요. 제일 싫어해요. 실수가 어딨어? 데이터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한 내용 그때 얘기했잖아요. 거예요. 철저하게. 따라서 저희 영어 아카데미는요, 지나친 선행학습 절대 지향합니다. 저희는 확실히 심화가 답습된 상태에서 완벽한 내신 절대명이잖아요. 내신 성적이 나와야죠. 네. 내신 심화학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소수령, 연사, 발표, 그 다음에 개념과 유형과 심화수에 따른 선행까지. 저희 수학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실망 안 시킬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광하신 우리 닥터쿠 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식회사 영혼교육 총괄 운영 및 상담을 맡고 계시며 저희 영혼교육 40여 명의 강사진들에게는 어미와 같은 역할이신데요. 최예영 부원장님의 감사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미나가 사실은 정말 갑작스럽게 잡혔어요. 연락 받으신 지도 얼마 안 되셨죠? 여기 있는 이 어머님들이 외부 지원생이 많을까요? 내부 지원생이 많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이번 세미나는 광고도 안 하고요. 오로지 광고라면 엘리베이터에 저희 광고밖에 안 했고, 정말 재원생들 어머니 대상으로 저희 영어 아카데미 이 진정성 있는 교육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았지만, 제가 송도에서만 이제 10년차, 제가 같이 개원할 때부터 영어 아카데미 있었으니까 10년차에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몇 명의 학생들을 만났을까요? 계산을 해봤어요. 한 5,000명 정도를 제가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럼 정말 많은 데이터가 제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건 어머님들 오늘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어든 수학이든 선행이나 뭐 과도한 그런 수업량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앞으로의 교육성 맞아요. 지나친 선행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몸에 맞는 선행은 필요하다. 근데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상담했던 그 5,000여 명의 어머님들이 거의 60~70%가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는 여태까지 안 해서 그래요. 머리는 좋아요. 시키면 다 해요. 그래서 좀 높은 레벨을 원하세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랑 상담하셨던 어머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전 정말 친절하게 상담 잘 해드리거든요. 정말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해드려요.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이시죠? 전 잘 들려서 말씀을 드려요. 잘 들려서 말씀을 드려요. 다 맞춰드릴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특별히 쉐라톤에서 어머님들을 모시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격식 있게 어머님들 모시고 저희의 이런 진심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저희 선생님들 다 선남 아니세요. 뭐 외모 보고 보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모뿐만 아니라 정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강하시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영어만 듣는 친구들, 수학만 듣는 친구들 같이 수강하시면 좋긴 하지만 저희 학원의 강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 마련했고요.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이제 저희 사회자분 마무리하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종료를 할게요.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어머니들 저희 뭐 전화, 저희 상담실이나 행정실이나 이렇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저희가 공지해드렸던 시간은 아직은 넘지가 않았습니다. 약 8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부원장님께서 어머님들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앉아 계시는 게 불편하실까봐 많은 어떤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께 저희가 지금 자료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자료는 저희가 영웅 아카데미 2019 봄학기를 맞이하면서 특별 상담 기간을 오픈을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2월 14일 내일부터 3월 1일까지 주말 포함해서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을 합니다. 영어, 수학 뿐만 아니라 국어, 과학까지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특히 초등 5학년, 6학년 어머님들 중에
영어만 수강을 하시거나 혹은 둘 다 안 하셨거나 수학만 하셨거나 하신 분들도 다른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정석껏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잠깐 그 표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과 비교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위쪽에 있는 상단의 내용은 Personal Information입니다. 혹시라도 형제자매와 같이 올 경우에는 같이 기재를 해주시고요. 저는 둘이 아니라 셋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함께 빈 공간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일정표가 있는데요. 해당하시는 부분에 예를 들어 난 내일 6시쯤 오고 싶다. 분명한 것은 저희 컨설팅은 단순히 어머님들과의 어떤 그냥 대면 상담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학습 성향 진단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오실 수 있는 시간 체크해서 상단의 우측에 상담 및 테스트 희망 시간을 동일하게 기재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나는 꼭 요 날짜 요 시간만이 아니라 다른 날도 가능하다? 중복 기재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일정의 시간 말고 나는 다른 시간이 더 편하다, 더 늦게 저녁 9시를 원한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희망하시는 상담 일정에 기재하시면 저희가 조율해서 어머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 3월 1일까지 주말 포함해서 저희 상담실 운영합니다. 저와 저희 부원장님, 행정실장님 두 분과 함께해서 총 4명의 상담 직원이 어머님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내 지인을 데리고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작성해서 꼭 같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써있지만 체크하신 예약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저희 학원을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입학시험 및 개별 컨설팅 시간은 과목별로 약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최소 50분, 최대 1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같이 오실 경우에는 이름을 기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서의 상담실 꿀팁입니다. 이번에 최초로 영웅 아카데미가 개원이래 신규 학부모를 초대해서 함께 오시면 그분이 만약에 등록을 하시면 양쪽 어머님들께 3월 학기 수강 할인권을 10%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사실 저희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수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뭐 할인을 해드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잘 유지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신학기를 대비해서 처음으로 하는 이벤트이니만큼 지인들에게 저희 영웅교육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방문해 주시면 정석껏 상담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테이블에 놓여있는 펜과 자료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작성해 주시고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